맑고 투명한 건강한 피부 누구나 원하실 텐데요. 좋은 피부는 10년은 젊어 보이게 만들죠. 그런데 올바르게 세안하지 않는다면 피부가 망가질 수 있어요. 돈 안 들이고 세안만 잘해도 10년은 젊어지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실 건가요? 피부과에 돈 들지 않고 세안만 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오늘은 10년은 젊어지는 동안 피부 꿀피부 세안법을 말씀드릴게요. 알아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건강을 챙겨가세요. 가끔 구독하시면 돈이 나가는 줄 아는 분이 계신데 저희 채널 구독 시 무료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활 건강 정보는 수기TV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저는 피부가 예민해서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행 갈 때 호텔에 비치되어 있는 세안제를 쓰지 않고 꼭 챙겨가는데요. 친구들이 유난 맞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맞지 않은 세안용품을 쓰면 피부가 뒤집어지고 피부과를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피부에 좋다는 걸 이것저것 바르고 병원을 가도 그때뿐.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피부에 좋은 것 바르는 것보다 세안만 잘해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돈 안 들이고 소중한 내 피부도 지키고 10년은 동안되는 세안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너무 잦은 세안은 피하세요. 아니, 잘 씻어야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이상적인 세안 횟수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이 적당해요. 피부에 피지가 많고 각질이 많다고 자주 세안하고 필링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세안하면 우리 피부에 이로운 유분기까지 제거되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간지러운 증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만 있었으니까 안 씻어도 괜찮다고요? 안 됩니다. 피부에 쌓인 노폐물들을 씻어야 피부 염증과 뾰루지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열심히 세안했으니 아침 세안은 필요 없을 거라고요? 안 됩니다. 자면서 피부에 노폐물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씻는 게 좋습니다. 자는 동안 생성된 땀, 피지, 박테리아가 피부와 눈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어요. 또 이러한 노폐물이 쌓이면 내 몸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벽의 커버를 자주 세탁한다고 해도 아침 세안은 필수입니다. 건성 피부 같은 경우 간단히 물로만 세안해도 무방해요. 하지만 지성 피부의 경우는 폼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노화 방지를 위해서 세안 시 물 온도를 조절하세요. 세안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안물 온도인데요. 찬물로 마무리 세안하면 피부 탄력이 생긴다는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따뜻한 물로 1차 세안을 하고 찬물로 마무리하면 얼굴에 탄력이 생긴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물 온도의 차이가 주름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지? 하실 텐데요. 따뜻한 물로 세안 후 찬물로 마무리하면 얼굴에 주름만 왕창 생긴답니다. 피부의 수분과 유분 탄력도가 하락해서 피부에 노화가 오는데요. 따뜻한 물로 장시간 세안하면 모공이 열리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 속 진피의 혈관까지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한다고 찬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가 갑자기 수축이 돼버리고 이완과 수축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게 돼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 주름이 생기기 쉬운 피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세안을 한다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 붉어지고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떤 온도로 해야 하는데 하고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세안 시 온도는 피부의 온도와 비슷한 29도에서 31도의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게 좋아요. 얼굴 주름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해주세요. 미온수로 적절하게 모공을 열고 노폐물을 싹 씻어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또 주름을 없애기 위한 한 가지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저도 주름을 유발하는 이 습관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머리를 감고 헤어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면 주름이 생길 수 있어요. 뜨거운 바람이 얼굴에 닿으면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탄력도를 떨어뜨려서 주름이 생기게 돼요. 게다가 뜨거운 바람은 두피의 탄력도 떨어뜨려서 탈모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머리를 말릴 때는 꼭 찬바람으로 말려주세요. 세 번째, 헤어밴드를 하고 손을 꼭 씻어주세요. 세안할 때 머리에 묻을까봐 비누칠을 소심하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안 됩니다. 머리에 있는 노폐물이 나중에 얼굴을 닦고 나서 다시 얼굴에 흐름으로써 노폐물이 다시 묻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난 피부는 헤어밴드하고 최대한 기디, 구렛나루,
이마 라인까지 꼼꼼하고 부드럽게 세안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손에는 세균이 정말 많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세균이 묻은 손으로 세안을 하면 모공이 열린 틈으로 세균들이 침입할 수 있어요.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세안하기 전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네 번째, 피부에 맞는 세안제를 골라 사용해주세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피부의 타입은 다 달라요. 자신의 피부 특성이 어떠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 타입을 크게 민감한 피부,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 건조한 피부, 유분이 많고 모공이 넓은 피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본인의 피부에 맞는 세안제를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제는 오일, 크림, 폼, 젤 등의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트러블이 잘 나고 민감한 피부라면 pH 5.5의 약산성 세안제가 적합합니다.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피부가 예민한 분들에게 좋아요. 세정력은 약하지만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서 트러블을 막아줘요. 건조함을 느끼는 건성 피부이신 분들 역시 자극이 조금 덜한 약산성 세안제가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분기가 있고 모공이 넓어서 고민이시라면 중성 세안제나 알칼리 세안제를 이용해 유막을 조금 정리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알칼리성으로 갈수록 뽀드득거리면서 세정력이 좋아져요. 알칼리 세안제를 썼더니 건조하면 중성 세안제로 바꿔주세요. 이번에는 이중 세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중 세안까지 해야 한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선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메이크업을 하거나 선크림을 바르고 외출을 하실 텐데요. 아침엔 1차 세안, 메이크업 후 집에 돌아온 저녁엔 이중 세안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선크림이나 기타 화장품들에는 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이 아닌 오일 성분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피부 표면에 묻어있는 메이크업 화장품을 1차로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2차로 피부 속의 피지나 노폐물을 부드럽게 세안을 해주세요. 5번째, 충분한 거품을 내어 세안해주세요. 세안제를 손에 덜으신 뒤 얼굴에 직접 거품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피부 속에 세안제가 남아 미처 닦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닦이지 못한 세안제는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수를 할 때 세안제를 손에 들어 양손으로 거품을 먼저 낸 뒤에 마사지 하듯 부드럽게 세안해주세요. 10초에서 15초가량 문지르면 거품이 충분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 거품이 모공 하나하나를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품이 잘 나지 않아 힘드실 때는요, 시중에 있는 거품망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또 세안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안을 꼼꼼히 하기 위해 5분에서 10분까지도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안을 오래 하면 피부 장벽에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분 이내에 마치는 것이 좋아요. 세안제의 거품을 얼굴 전체에 원을 그리듯이 골고루 세안해주세요. 솜털 반대 방향인 밖에서 안쪽으로 문질러야 노폐물을 더 잘 제거할 수 있어요. 특히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턱 아래와 코 옆, 헤어라인 부분도 꼼꼼하게 세안해주세요. 이때 세안 시 손의 압력도 중요합니다. 간혹 세안을 잘한 것 같은데 피부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살펴보면 너무 힘을 주어 빡빡 문지르신 경우가 종종 있어요. 피부에 유분기가 많다고 해서 피부를 너무 빡빡 문지르는 것은 좋지 않아요. 손가락은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서 아주 부드럽게 세안을 하는 게 좋아요. 얼굴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게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 주세요. 특히 남성분들, 샤워기로 세안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얼굴 피부는 바디보다 더 얇기 때문에 수압이 센 샤워기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시원하다며 때타올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는 분이 계신데요. 엄청난 피부 자극이 되고 피부의 보호막이 다 벗겨집니다. 이럴 경우 피부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가보셔야 할 수 있어요. 때타올로 박박 미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전용 세안솔로 과도하게 피부를 문지르게 되는 것도 피부에 좋은 유분기조차 제거하게 됩니다. 이로운 유분기를 강제로 제거하면 피부의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또 세안을 마치신 후 물기는 부드럽게 제거해 주세요. 간혹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세안 후 물기를 자연 건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거친 수건을 사용할 경우 피부에 자극을 주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닿아서 닦아주세요. 세안을 마친 후에는 건조해진 얼굴에 보습을 챙겨줘야 하는데요. 즉시 1분 내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이후 보습 관리는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보습 관리가 안 된다면 트러블이 발생하고 피부의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좋은 제품을 사용한다 한들 올바른 세안법대로 씻지 않으면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올바르게 세안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피부관리 방법입니다. 요즘에 세안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매일 진행 중인 피부 노화, 남들보다 조금 늦출 수는 없을까? 하며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동안 피부를 원하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세안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활 고민에 대해서 도움되는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히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